쪽에 종사하시는 또 정식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용우 고수신데요. 하반신 마비를 극복하시고 국내 1호 휠체어 댄스 무용가로서 또 휠체어 댄스 스포츠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4년 연속으로 우승한 주인공이십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 지금 쭉 토론이 이어지는 걸 이제 뭐 듣고 계시고 이제 공감도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김용우 고수님도 때로는 고독을 즐기십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3년이라는 시간을 처음에 다치고 나서 그 정말 장애라는 그 벽에 갇혀가지고 예.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었던 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시간들이 한 3년 정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지금 이 내가 장애가 있지만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삶을 이렇게 계속 헛되이 보내야 될까?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생각이 네.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남은 내 삶을 후회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다시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완전히 그러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군요. 그러면서 사회를 나오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김용우 고수님 딱 그 벽을 뚫고 나오기까지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딱 보자마자 그 풍기는 이미지가 예술인 딱 보자마자 예술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지금 무용가시잖아요. 무용의 소질이 있으셨나요? 전혀 그 무용 쪽에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제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축구 선수셨고 어머님이 이제 투포한 선수셨는데 오, 네. 그 재능을 물려받지 않았나. 사실은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정말 흑수저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저희 부모님이었었는데 사실은 아버님이 11살 때 그 피난 나오시면서 두 분 다 함경도 출신인데 피난 나오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경제적인 어떤 바닥에서 열심히 일하셔갖고 이제 아버님이 나중에 요식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도 이제 경영학을 좀 공부해서 아버님이랑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과를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이제 카나다에 갔다가 네. 사실은 거기서 로키 산맥을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그 첫날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첫날 그 비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운전하는데 저는 잠시 잠이 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차가 막 미끄러지면서 언덕을 많이 굴렀습니다. 차는 거의 뭐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거의 다 찌그러지고 완전히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사고가 나서 차 안에서 막 친구들이 막 나가는데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네. 그래갖고 그때는 정말 왜 그러지?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도와줘서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카나다에 이제 수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수술은 잘 됐는데 신경이 너무 많이 다쳐서 앞으로 한 70% 정도를 다쳤대요. 그래서 다시 걷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장애라는 것에 참 정말 몰라서 다시 노력하고 치료하고 하면 다시 걸어줘야 하는데 다시 걷기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 부모님께서는 더구나 심정이 어떠셨을지 참. 이제 어머님이 제 앞에서 다쳤을 때 눈물을 안 보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카나다에서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먼저 오시고 어머님이 이제 이틀 있다 오셨는데 어머니가 그래 열심히 치료받고 나중에 다시 일어서자. 그 뒤에 동생한테 들었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시다가 병문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도 어머님이 제 앞에서 잘 눈물을 안 보이셔요. 근데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그런 운동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강인한 성품도 좀 물려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휠체어 댄스라는 이 종목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 인생의 고민을 하다가 딱 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사회를 봤을 때 한 2년 정도 됐을 때 아는 지인을 통해 갖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휠체어 댄스 스포츠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휠체어를 탄 친구들이 없더라.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국내에 아무 선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영상을 보는데 영상 안에 있는 그 휠체어 탄 친구들이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멋있는 파트너랑 막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순간이 예. 너무 쇼킹했고 내가 저걸 하면은 왠지 좀 다른 인생을 살지 않을까? 막연한 호기심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공연하고 춤을 추면 장애인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았어요. 네, 왜냐면 나서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사람들 앞에서 광대짓을 하느냐. 광대짓. 그렇게까지 근데 표현을 하셨어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 이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 내가 나왔을 때 공연을 했고 춤을 췄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장애인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훈련하고 이제 휠체어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손가락을 많이 삐고 팔목 그다음에 어깨도 굉장히 많이 아파서 어느 때는 이제 이렇게 어깨를 많이 쓰니까 휠체어를 이렇게 앉았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훈련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내에는 대회도 없죠. 선수도 부족하죠. 지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휠체어 댄스를 할 때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중에. 정말 한 달 사이에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던 모든 요식업들을 다 접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한 2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집안에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겠죠. 근데 저는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계속 직업적으로 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가능할지가 좀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한 3년쯤 될 때 2005년도에 홍콩에서 아시아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한 3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내가 대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마지막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간 대회에서 라틴 5종목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오. 이야. 그 후에 완전히 이제 그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수 생활도 계속 하게 되고 그 후로 뭐 4년 동안 아시아 챔피언도 하고 세계도 나와서 결승도 들고 세계 4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속된 노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또 무용으로 전환을 해서 네. 새롭게 또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됐었죠. 진짜 감동입니다. 네, 참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 그 김용우 고수의 휠체어 댄스를 이렇게 추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휠체어 댄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 봤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같이 추는 파트너가 사실은 제 아내거든요. 어쩐지. 혹시 무용하시다가 연애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저희 같이 만나서
제가 이제 또 나중에 무용을 하면서 무용 팀을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비장의 파트너 같이 저희는 이제 뭐 스탠딩 파트너라고 합니다. 예. 근데 파트너 와서 하다가 같이 공연하면서 이제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했고요. 우와. 저 작품은 우리 두 사람이 만나면서 과정들, 아픔들, 사랑들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제가 알고 있었던 휠체어 댄스 스포츠랑 아내의 현대무용 합쳐서 저희만의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안무도 직접 하셨어요? 네. 안무를 직접 했어요, 둘이? 네네. 예. 두 분의 스토리를 담아서. 두 분이 사실은 그 직접 추는 모습을 전 실제로 본 사람인데요. 두 분이 춤을 추면서 정말 힘들 텐데도 그 행복한 미소가 한 번도 찌그러지지 않고 예. 계속 미소 지으면서 춤추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춤을 춘다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처음 봤어. 네, 저도 사실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저희는 아예 짐작이 안 갈 것 같아요. 직접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은 벌써 유럽 같은 경우엔 한 20년, 많이 된 곳은 한 30년 가까이 된 곳도 많고 선수들도 굉장히 그 폭이 넓은데 저는 그 3년, 4년의 기간에 그거를 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전부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들이 하는 걸 다 못하겠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제가 턴을 굉장히 잘 돌아요. 휠체어를 타고. 사실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앞바퀴를 싹 드는 거를 윌이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저는 제 특기로 삼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앞바퀴를 들고 턴을 굉장히 빨리 많이 도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사실 라틴 종목은 한 종목이 경기 시간이 1분 30초예요. 1분 30초 동안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동작이 안무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서 턴을 한순간에 막 5바퀴, 6바퀴를 막 빨리 돌고 다음 동작을 가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한 번에 한쪽으로 20바퀴, 반대로 20바퀴, 와. 50바퀴씩 막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만의 스킬이 개발되더라고요. 우리 김용우 고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나의 인생 역전 비법은 이것이다 한다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 성공도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는 용두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걸 도전하고 시도하면 금방 또 그만두고. 근데 제 인생의 역전 포인트는 제가 홍콩대회에 나갔을 때 포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저한테는 인생의 어떤 역전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만약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 마지막 결실을 얻을 때까지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놓지 않는 게 성공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